또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제조업 부흥을 이끌겠다는 것도 되게 큰 목표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제조업이 미국 내에서 부흥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인건비 문제잖아요. 결국에 기업들이 여기서 공장을 세워도 이게 유효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조업 부흥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게 유효한 전략이 될까요? 우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면 조금 저희가 한번 돌아가 보자면 뭐 직관적으로는 이런 거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사람 대신 기계로 해라고 하면서 공장 자동화에 대한 관련 이제 주식들이 그나마 좀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게 이런 이유고요. 가능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우선은 첫 번째로 이민 정책을 저희가 좀 먼저 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연초에 지금은 사실 관세에 의해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불법 이민자를 빠른 시간 내에 전부 다 본국으로 내보내겠다라는 걸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최근에 AEA도 막 발동시키고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불법 이민자를 다시 한번 내쫓겠다라는 거를 그 공약을 철회할 수가 없었던 건 트럼프의 어떤 대선 결과를 한번 봐보면 예상과 좀 다르게 지금 백인 여성들과 흑인 여성들이 생각보다 트럼프를 많이 뽑았습니다. 트럼프가 생각했을 땐 이제 그 유권자들은 자기를 많이 안 뽑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많이 뽑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서 사실 미국의 그 어떠한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높아진 게 되게 불안했다라는 설문조사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내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기가 너무 두려워라고 하면서 나는 저 어떤 이민 정책은 좀 마음에 들어라고 이제 많은 어떤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그것이 트럼프한테는 표로 연결이 되었던 거거든요. 네네. 어떤 정책적 면분 하에서 만들어졌던 이민 정책이고 불법 이민자들을 전부 다 내쫓으면 어떤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일자리를 저소득층이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소득층들에게 그동안에 나갔던 복지에 대한 자금을 줄여도 이 사람들이 자체적인 어떤 생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 좀 줄어듦과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소비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 그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이민 정책을 통해서 잡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트럼프의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임금에 대한 부담이 계속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네.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답은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생산성을 높이면 될 거다 정도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법인세를 낮춰서 결국에는 지금 생산성을 높인다는 게 지금 저희가 국가 부채라고 한다면 국가 부채를 줄일 거다라는 건 결국에는 부채 자체를 줄인다는 게 아니고 GDP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GDP를 높인다는 거예요. GDP를 높인다는 건 생산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똑같이 기업에도 적용을 이거를 해요. 너희들의 생산성을 높여서 그 인건비가 올라가더라도 수익성을 내가 훨씬 좋게 만들어 줄게라는 게 트럼프의 결론인데 이게 현실화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죠. 네네. 네, 이게 현실성 있는 옵션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결국 AI에 의한 생산성 확대가 되게 중요한 테마다라는 거는 트럼프한테는 의심해야 할 여지가 없는 거죠. 결국 믿을 만한 구석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현실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흔히 성장률 개선 YY 기준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 YY의 기업들의 생산성이 얼만큼 빨리 높아지느냐에 있어서는 첫 번째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인간 그런 어떤 블루 칼러들의 대체가 이제 기계로 되느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어떤 생산 시설을 다 로봇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투입되고 있는 사람 자체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미국 내에서 많이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인 것 같은데 사실 남들이 봤을 때 너무 붕 뜬 얘기인 것 같죠. 너무 먼 미래인 것 같고 이걸 그나마 현실 가능하게 만들려면 실질적 생산성이 AI 기반으로 빠르게 높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 AI와 관련해서 탈규제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 그 항만 노동자들 앞에서 내가 자동화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자동화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용 효율보다 이 미국인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그 아픔이 더 크다 막 이런 또 자신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발언들을 또 반복하기도 했단 말이죠. 약간 좀 모순되는 그런 발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AI도 발전을 시키고 생산성 뭔가 자동화도 도입을 해서 생산성은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빼앗지 않고 이들의 임금은 떨어뜨리지 않는 이거를 해낼 수가 있는 걸까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트럼프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나 현실 가능하냐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스텝을 밟아서 나가야 돼요. 네네. 스텝을 밟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다른 쪽으로 대체되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전부 다 로봇으로 바뀌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네네. 그러면 트럼프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트럼프는 스피커입니다. 최종에 대한 목적을 먼저 얘기를 해요. 중간 단계에 있어서의 과도기를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나 트럼프가 이걸 모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도 본인이 사실 이건 트럼프가 아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이제 관련된 내각 체제 그리고 실무진들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하나씩 도입을 하겠죠. 그러나 그 정책들에 대한 어떤 스텝 바이 스텝과 트럼프를 같이 연동해서 보면은 저는 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과 실제 정책에 대한 수행은 분명히 결이 조금 다를 겁니다. 아, 네네. 네, 이게 현실화 되려면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야 되는데 그 단계적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행정 명령이 조금씩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부작용이 훨씬 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도지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은 역할을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그 정보 효율부 내에서만 그 반응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 예를 들어 교육부라든지 교육부의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는 상황이 이미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FDA 내에서도 FDA도 너희들의 어떤 대규모 해고가 이미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 그로 인한 반발이 벌써부터 조금씩은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진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개인이고 사실 트럼프의 그 행보를 공화당이 항상 다 받아줄 거냐에 있어서도 그거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로서 얘기하고 있는 최종 목적을 저희가 이게 현실화 될 것이냐에 있어서는 이거를 바로 접목시키는 건 아직까지는 전 섣부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저 먼 단계를 트럼프가 결국에는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어떤 정책들이 현실화 될 것이냐에 있어서 저희가 차근차근 관찰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려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로 인한 생산성 확보가 먼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분기 이제 실적을 확인을 하잖아요.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힌트들을 계속해서 조금씩은 던져줄 거다라고 볼 겁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증시를 마치 약세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연준이 증시를 좀 끌어올려주는 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 좀 뭐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발언도 최근까지도 하긴 했는데 앞으로 좀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연준은 현재 시점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양발이 다 묶여 있어요. 당연히 금리 인하, QT 중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기대하는 건 맞거든요. 그러나 적극적 개입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극적 개입이라고 한다면 금리에 대한 인하를 빠르게 키우는 건데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4회 정도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준이 지금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QT에 대한 중단이겠죠. 지금 현재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엑스데이트가 5월에서 6월 정도까지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희가 최근 유동성 관련된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GA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죠. TGA는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이제 연준에 예치해놓고 본인들이 쓰는 돈인데 지금 1월 이후로 부채 한도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채권 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정부는 운영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TGA에서 계속 돈을 빼서 쓰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채권이 발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갈피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여갈피에
결국에 잔액을 높이고 있는 애들은 MLF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MLF의 주 수익처가 어디냐? 얘네들이 물건을 주로 뭘 많이 사느냐? 단기채를 많이 사요. 네네. 근데 지금 채권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살 만한 물건이 없으니 근데 지금 증시 투자하기는 조금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그나마 좀 높아져 있는 그리고 안전한 영래포 그 잔액에 자꾸 돈을 갖다가 넣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하면 영래포 잔고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연준에게 예치를 하는 거예요. 네네. 원래는 이 MF 자금들이 채권을 사서 시장에 돌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 유동성이 좀 더 높아져요. 근데 이게 다시 정부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시중 내에 있어서의 유동성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지급준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SOFR에 대한 단기자금 시장을 보면은 유동성에 대한 불안이 막 높아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네. 다만 확실하게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금리 상단이라고 많이 부르는 IORB 그 금리를 SOFR이 계속 한 번씩 치고 내려오거든요. 단기 자금이 조금씩 높아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금을 쉽게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네. 그게 자금 시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조금씩 높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QT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게 유동성,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막 그렇게 풀어주고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분명히. 네네. 근데 이 QT를 중단할 수 있을 거다는 어느 정도 지금 이론적 정설로 그래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는 연준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이후에 세수에 대한 확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5월, 6월까지 미룰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먼저 확보하고 그래서 이 TGA 말고 그 확보된 세금을 먼저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세금을 먼저 많이 쓰고 이 세금을 다 쓰면 다시 한번 TGA를 좀 쓰고 그때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채권의 발행이 가능해져야죠. 네네. 그때도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부 디폴트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연준에 대한 어떤 개입 시도는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같은 경우가 이제 단기 자금에 대한 어떤 유동성을 조금 더 풀어주기 위해서 최근에 옛날에 BTFP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조금씩은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이제 너희들의 유동성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안정화시켜줄게. 시스템 리스크까지 연결되지는 않게 내가 좀 도와줄게 정도의 개입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리를 빠르게 인하해주는 거는 정말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연준도 결국에는 트럼프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인의 생각을 스스로 바꿔야지 연준이 뭔가의 트럼프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언제까지 저렇게 밀고 나갈지 지금 치킨 게임을 계속 할지 아니면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대로 협상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관세에 대한 노이즈는 줄어들지 알 수 없습니다. 네네. 이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대 인플레가 높아지는데 채권 금리 그리고 기준 금리를 내리는 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그 채권 금리에 대한 안정화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금리를 내린다라고 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채권 금리를 내리지 않거든요. 네네.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다시 한번 인플레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채권금리를 높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연준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높이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조금씩은 타이트한 상황이에요. 지금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어떤 SOFR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한 번씩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갈피 금리는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TGA 잔액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네. 게다가 연준이 이미 본인들이 QRA를 통해서 2분기 말까지 8,500억 달러 정도의 TGA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지금 3천억 달러, 2천억 달러까지 내려왔어요. 그 말은 이거를 채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TJ를 먼저 채우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그 후순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공급을 조금씩은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높이는 게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도 높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불안해요. 아까 말씀드린 QT 중단이라던가 아니면 부채 한도 협상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던가 아니면 그 BTFP와 같은 비슷한 유동성에 대한 어떤 제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공급을 해준다던가 이 정도 개입은 가능하다. 그러나 금리를 가지고 연준 풋 얘기가 나오는 건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가운데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것 중 하나가 트럼프는 계속해서 파월 의장한테 금리 내려라 자꾸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트루스 소셜에도 여러 차례 당장 내려라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트럼프의 행보는 연준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진 않을까요? 저희가 이거는 과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2017년, 2018년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는 금리를 계속 내려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금리를 오히려 계속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9월에 GDP가 영성장이 나고 난 뒤에야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금리를 내려라라는 게 연준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진 않아요. 연준은 어느 정도 자체적인 스탠스로 좀 가져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잘못 내려서 경기가 망가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그 금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대 인플레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올라간다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저희가 흔히 금리라고 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 더하기 실질 금리 그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가 높아져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래서 부담해야 되는 국채 이자가 더 올라간다. 이거는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연히 본인의 어떤 아젠다인 금리 인하에 대한 건 외치기는 하지만 네네. 정말 금리가 높아지는 걸 트럼프가 연준이 그렇게 했을 때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모를까 트럼프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외치는 것과 연준의 어떤 스탠스 변화는 저는 어느 정도는 독립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